구항이라는 건 용이 나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 건캐의 구오효. 그 아주 유명한 겁니다.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그게 황제캐예요. 황제캐. 그래서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에요. 비룡제천.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 그것을 보는 것이 이롭다. 처음 들어봤죠? 요거 짝퉁이 있어요, 또. 요거 짝퉁이. 그게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입니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우리 조상이 바로 다 용이다.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이. 원래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역을 모르면 그 용비어천가의 뜻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항동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구항리였거든. 그렇게 해서, 9개의 황자 들어가는 절이 있는 게 아니고, 황룡이 하늘을 날았다,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황룡이 어디 있을 거냐면, 황룡이 황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황생룡. 그리고 하늘에 나른다는 거는 진흥왕이 황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도참적으로 약을 파는 거지. 진흥왕. 그리고 실제로 진흥왕이 그렇게 됐죠. 진흥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전륜성왕을 표방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전륜성왕이라고 아십니까? 덕으로 천하를 제패하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왕인데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사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말로 한대. 항복하지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항복을 안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몽고가 이렇게 착 정벌할 때 보면 항복하지 이러면 항복합니다. 왜? 이 군사력 차이가 너무 나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국한테 맞아본 거 아니잖아. 근데 미국이 시키면 예 이러잖아. 한미 FTA 협정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이제 대통령 끝났으니까. 그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 한번 조약을 맺은 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협정 맺은 지가 얼마나 됐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쪽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미국 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만 유리하게 해놨겠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놈들이 그렇게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자마자 야 그거 다시 해야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싸대기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했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가요? 이러면서 야 미군 방위비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빼든가.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하고 싶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뭐 우리만 그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 맞다. 일본은 맞아봤지. 우리는 안 맞았고 일본은 맞았네. 뒤지게 맞았지. 그래갖고 천황이 나와가지고 메가더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조인하고 이랬으니까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군 밑에서 천황이 기었으니까 쟤네는 맞았구나. 우리는 안 맞아도 옆에 나라 맞는 거 보고 저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면 안 맞아도 좀 알아. 이렇게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맞아도 되겠다. 맞으면 훅 가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삼성도 그렇잖아.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했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참 재밌는 분이잖아. 연세가 많으신데 참 젊게 살고 약간 철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어. 청춘이야 청춘.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렇게 해서 화웨이랑 장사하지 마 이러니까 삼성이나 LG도 예 이러잖아. 아니 그거 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에 예 이랬잖아. 그쪽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냥 그거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 꼭 맞아봐야 아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몽고도 잘 나갈 때 이렇게 딱 하면 우리랑 싸울래? 안 그러면 항복할래? 이러면 예 이런다니까. 굳이 안 싸워요. 그래서 몽고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싸웠는데 치면 전멸입니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전멸을 시켜버리면 사람만 전멸시키는 게 아니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킨대. 그래서 이슬람이 옛날에 좀 이렇게 맞섰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슬람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못 들어봤어. 이슬람 진짜 뒤지게 당했어요. 진짜 뒤지게 당했어요. 왜냐면 몽고가 그렇게 센지 몰랐지. 이슬람이 그게 페르시아부터 내려오는 상당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버틴 거지. 야! 이랬더니 뭐 한번 해보든가. 이러다가 한 방에 끝났지. 거기가 그 유명한 호라즘이에요. 그 호라즘 전투 진짜 유명하거든. 우리나라는 잘 몰라. 유럽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 거기가 그 당시 이슬람의 최대 도시인데 지금까지 사람이 안 살아. 얼마나 조져놨는지. 보통은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다시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데가 서울일 거예요. 서울 살잖아 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국전쟁에서 서울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런 오대산 같은 데로 수도를 천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여기 옛날에는 사람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안 살았어요. 옛날에 그럼 사람 안 살고 뭐 살았을 것 같아요? 곰 살았겠지. 뭐가 살았겠어?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맞짱 뜨면서 살았겠지. 담배 피면서 이렇게. 토끼가 담배불 붙여주잖아. 그런 얘기 보면 되게 재밌어. 그죠? 아니, 여기 진영각에도 가면, 진영각인가 맞을 거예요. 거기 호랑이 담배 피는 그림이 있거든. 근데 토끼가 또 되게 불을 붙여줘. 아이, 형님! 이러면서 또 불을 딱. 되게 재밌다고.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호랑이가 담배 핀 지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러면 요즘은 그런 표현도 안 써.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오래된 얘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봐야 얼마나 피웠겠어. 임진왜란 끝나고 한참 뒤에 담배가 들어와요. 포르투갈어잖아.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담배 펴서 오래 못 사나? 그게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댕기는데 담배 피면 쥐약인데, 그죠? 아니, 멧돼지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요즘 담배를 많이 폈더니, 못 뛰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 그렇지. 그래서 호랑이 담배 오래 못 폈어요.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그러면 조선 후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조선 후기 얘기.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뭐 조선 후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에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황룡사로 돌아가서 이러다가 이거 황룡사 하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이 아까 그 올라간 용 있잖아요. 걔가 내려왔다니까. 지금 그 얘기 해줄라. 걔 올라가고 끝이 아니고 다시 내려왔어요. 애가 올라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가 봐.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비룡제천 이견대인 나오고 황룡유에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함이 있다. 이렇게. 왜? 더 이상 올라가자니 올라갈 데도 없고 내려가자니 쪽팔리고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대. 안 보여. 그래서 존재감이 없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가 동양철학을 또 전공을 했거든. 우리 선생님이 주역 가르쳐 줄 때 스님은 주역에 엄청난 자질이 있다. 그래서 북경대로 유학을 가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었어. 진짜. 그러면서 저를 뭐로 꼬드겼냐면 스님이 굳이 불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를 해야죠. 이랬더니 스님인데 당연히 불교를 해야죠. 왜 불교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랬더니 스님이니까 불교는 얘기만 하면 먹어준대.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깎은 걸로 먹고 들어가고 플러스로 주역을 하래.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된대. 2개가 된대. 그런가? 당신이 저쪽에 잘 아는 선생이 있대. 중국은 관시라 그래서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면 스님은 졸고 있어도 들어간다.
그리고 90년대 이런 때는 이게 제대로 이거 시험 봐서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갈 때야. 북경대도 그렇게 들어갔어. 아니, 그렇게 들어갔어. 더 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거까지 참는다. 뭐 그런 게 있어.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한 학기에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테레비 같은 걸 사가야 된대. 뭔 얘기인지 알아? 그 시절만 해도 중국이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지금은 그런 거 갖고 택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뭐 테레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서 한국 지도제자를 받으면 그 지도교수 가전제품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집에 가전제품이 바뀐대 다. 한국 걸로. 그때는 한국 게 굉장히 좋고 뭐 이랬던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게 2000대 초반까지 그랬었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 18,000원인데 그때는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 10,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 참 돈 쓸 맛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벌써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 저도 되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위장하고 와서 젊어 보이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릴까? 젊어 보이는 팁?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젊어 보이고 싶으면요. 밀면 좀 젊어 보여.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거 밀면 젊어 보여. 그렇게 해서 그 용이 날아간 게 아니고 내려왔어요. 근데 주역 선생님이었는데 주역 전공이었어요. 동양 철학 중에서 주역 전공이었는데 그러니 주역학회 회장하고 막 이랬던 주역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대통령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 봐봐요. 대통령만 안 됐으면 아니면 대통령을 그 IMF 안 맞고만 잘 맞췄어도 굉장히 존경받고 살 분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최연소 국회의원 아직도 아마 그 기록 안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서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 인물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과 쌍두마차 비슷하게 됐지 지금. 이게 참 이런 식이 됐잖아. 그게 IMF가 너무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학령유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내려갈 데도 없고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용도 눈에 보이는 데서 날르래. 안 보이는 데까지 올라가면 누가 우러러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주역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이 나는 새라는 게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너무 높이 날아가면 새가 있는지도 모른대. 딱 낱날만큼만 나르래. 낱날만큼 이렇게. 이해가 돼? 이게 유교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는 이렇게 은둔해서 다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그거 있잖아요. 임진왜란에서 최대로 잘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성룡이에요. 근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놔가지고 자기 변명거리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유성룡 나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는 거예요. 아니, IMF보다 더 큰 게 전쟁이 터졌는데 잘못했다는 놈이 없다? 이게? 잘못했다는 놈이 없어. 굉장히 재밌어요. 임진왜란이 그런 전쟁이에요. 누가 잘못한 놈이 없어. 아니, 지가 책임자인데 지가 변명을 다 써. 근데 그걸 받아들여줘. 사람들이. 사명당 같은 경우는요. 개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안 썼어요. 이게 두 종교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사명당이 뭐 했다 이런 몇 가지만 알지 실제로 그게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난중일기 없었으면 지금같이 저렇게 높게 못 돌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전쟁 중에 어떻게 일기를 써? 우리는 알바 중에도 일기를 못 쓰는데. 아니 그렇잖아. 전쟁 상황에서 그걸 계속 기록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계부도 쓰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 그런 거 얘기해 주니까 잘 다가오는가 봐. 그래서 그 용이 내려왔어요, 결국은. 승천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용을 어디 살 거라고 생각하냐면, 황룡사에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그때 우물이 지금까지 나와요. 진짜 우물 좋은 거지. 나 그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근데 그물은 못 먹는데 그 옆에 분황사에도 삼룡변어정이라고 있어요. 용 3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변신한 용이, 그 우물이 있어. 이게 팔각형으로 된 우물이 있어요. 가보시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가검 스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 여러분이 가검 스님한테 잘 보이면. 가검 스님이 감자전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검 스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 한 칼이 있어. 감자전 내공 딱 이러다가 가끔 열무를 날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무, 비트 이런 걸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자기를 숨기는 거라고. 불교는 자기를 숨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 내려와 있는 것 같아. 내려와 있는 것 같아. 왜?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태화지 용이 나중에 그 황룡사 용 아버지인데, 제가 중국 오대산 가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황룡사의 호범룡은 내 장남인데 범천의 명령을 받고 조물주의 명령을 받고 황룡사를 지키는 호범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황룡사 구축목탑조 이런 데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겠어요? 전문가인데? 안 지어내. 안 지어내. 그렇게 해서 그 황룡사에 그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그 얘기는, 스토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진흥왕인데 친정을 딱 펼치려고 해서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상서로운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절로 짓고 불교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친정 정벌로 나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왕이 됐다. 전륜성왕 같은 그런 왕이 됐다. 그리고 황룡사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울산으로, 그 당시 울산이 서울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입니다. 울산이 그렇게 들어와요. 울산은 이렇게 뻘로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수심이 낮고, 경주는 이게 동해안이라서 수심이 깊어서 배를 접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울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 울산으로 돌아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무튼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배가 한 척이 왔대요. 그게 그 유명한 황룡사 장육존상 모시는 배예요.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 배를 까보니까 거기에 막 금속들이 금, 은, 그 다음에 뭐 쇠, 동 이런 것들이 막 쫙 있고 편지가 쓰여 있대. 내가 아쇼카 왕인데 인도에